게으름과 번아웃을 구분하는 7가지 신호. 안녕하세요. 우리는 번아웃을 게으름 피운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게으른 것과 번아웃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 오늘은 그 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번아웃은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느낌을 받습니다. 혹시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계적으로 처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로 PTSD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탈감이라고 불리는 감정적 무감각 또는 공허함을 경험하곤 하는데 번아웃일 때도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을 본인의 시선이 아닌 제3자의 시선으로 외부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본인 같지 않다고 느끼며 아무 것에도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게으름과 번아웃을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게으름은 번아웃과는 다른 개인의 성격 특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하고 있는 어떤 일에 적응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예전에는 자기주도적으로 일을 성취한 경험이 있고 특정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적이 있고 다만 최근에만 지치고 무관심해지고 동기가 없어졌다면 게으름이 아닌 번아웃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세 번째, 번아웃과 게으른 사람의 명확한 차이점은 번아웃은 과거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관심이나 즐거움을 찾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재능이나 스포츠, 학문적인 것이나 직업적인 성과에 대해 번아웃으로 인해 더 이상 사랑하거나 열정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너무 과로하고 한계까지 몰아붙이기 때문에 그 일을 싫어하거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번아웃이 온 사람들은 변덕스럽고 짜증을 자주 냅니다. 기분 변화와 짜증은 흔하기 때문에 번아웃의 신호로서 자주 간과되곤 합니다. 따라서 감정을 제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다면, 특히 이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번아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반면 게으른 사람들은 이와는 다른 모습을 띱니다. 그들은 보통 매우 여유롭고 적극적이며 일이 되고 안 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갈된 사람들의 경고 신호 중 하나는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고 타인과의 소통을 피하는 것입니다. 특히 식사나 수면 패턴에서 걱정스러운 변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자거나 반대로 또 너무 자지 않습니다. 식사에 있어서도 본인의 평소 양보다 너무 과하게 먹거나 또 너무 먹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대인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사회적인 관계에서 소외감이나 고립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동료나 가족과의 관계에 긴장이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인 활동을 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번아웃은 자기 자신을 단장하지 않으며 가장 쉬운 일에도 쉽게 지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냉장고에 물을 꺼내 먹는 간단한 일조차 버겁게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번아웃은 갑자기 오지 않으며 보통 각 단계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서 시작하여 이것이 만성 스트레스가 되고 수면 패턴의 이상으로 과로가 생기게 되며 이게 습관적인 과로의 누적이 되면서 점점 번아웃은 심각해집니다. 습관적인 과로의 단계에 오면 이미 번아웃이 많이 진행되어 지속적인 정신적, 육체적인 피로가 더 깊어져 그 결과 우울증과 불안에 더 취약해져 더욱 치료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게으름이라고 일축해버리는 대신에 번아웃에 대해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내 주변부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되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사소한 관심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러한 번아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